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91.3MHz 서대문 FM입니다. 저는 정다운 라디오 DJ 우경희입니다. 당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디지털 세상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이름이 뭐예요? 포미닛 불러줍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For minute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Embrac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꽂혀버리고만 거야 난 너에게 소리로 들리나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날 보는 그 눈빛이 싫어요 방귀 웃어줘요 말 돌리지 말고 맴돌지만 말고 징징 좀 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문이 열리고 멋진 그대가 드러내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나는 몰라요 뭐가 그리 두근해 나를 두고 가지마 Slow down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 난 참지마 오늘 이 밤은 나와 같이 말 돌리지 말고 맴돌지만 말고 징징 좀 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문이 열리고 멋진 그대가 드러내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래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1월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난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연말에 했어야 될 고민인가요? 하지만 연말에는 한 해 마무리하기도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해지는 1월에 이런 고민들이 제 주변을 빙빙 돌며 붕붕 떠다니는 것이 때로는 육안으로 보일 것처럼 생생하답니다. 1월은 우리에게 새해 첫 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연말이기도 하죠. 새해가 한 번에 오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충격 완화요법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양력으로 새해맞이 연습 한 번, 그리고 음력으로 진짜 새해를 향해 부릉부릉 출발하고요. 음력설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연말을, 아니 저에게는 진정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절을 이루는 나의 삶의 규칙을 세우고 하루하루 알차게 채워나가면 올해도 문제 없겠죠?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래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사건의 지평선 윤하가 부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생활규범이 있다고 해요. 그 생활규범은 안텔 법칙이에요. 안텔 법칙은 노르웨이 작가의 소설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나라 이야기는 노르웨이 가져왔어요. 노르웨이 국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덴마크처럼 바탕은 빨간 바탕인데 남색 노르딕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 둘레에 십자보다 조금 좁은 흰 선으로 테두리를 쳐놓은 모양이에요. 노르웨이도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국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겠죠? 노르웨이도 바이킹 축제가 있어요. 노르웨이 바이킹 축제는 카로웨이 섬의 부케이에서 진행되는데요. 바이킹 시대 선조들이 살던 방식으로 일주일간 숲생활을 하는 바이킹 후예들이 몰려와서 바이킹의 개척 정신과 항해수를 기리는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르웨이 지역 바이킹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활동이 활발했어요. 11세기에 노르웨이 왕이 덴마크 왕을 겸할 만큼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하지만 14세기부터 오래도록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다시 스웨덴의 지배를 받아요. 이후에 1905년이 되어서야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독일에게서도 벗어난 후에 나토에 가입하고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되죠. 노르웨이 가수의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모닥불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팝 가수예요. 2023년에 광주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쿨의 아로하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가수이기도 해요. 노래 제목은 Bonfire, 페더 엘리아스가 불러줍니다. Hit me up, I'll come and get you at the train station. Head down the 405 to a club. I'll drop you off down at your grandparents'. I'll park my car, say hi. And baby, tonight we'll have a good time. Forget all of our troubles, close our eyes and let go. I don't mind if we get our drinks on. Your mama may not like it, but I sure so will. And when the sun goes down, we'll meet up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ather all of your friends, bring a bottle of gin, make the neighbors go mad, just doing what we do. We'll be dancing to songs from the old days and swing from the trees. Bend all the rules, 'cause we just love how it feels.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Morning come, we'll swim away our hangover and wash our sins away. Driving home, I'll let you DJ in my Range Rover. Oh man, I love this place. And baby, tonight we'll have a good time. Forget all of our troubles, close our eyes and let go. I don't mind if we get our drinks on. Your mama may not like it, but I sure so will. And when the sun goes down, we'll meet up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ather all of your friends, bring a bottle of gin, make the neighbors go mad, just doing what we do. We'll be dancing to songs from the old days and swing from the trees. Bend all the rules, 'cause we just love how it feels.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fire, baby, the mood'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페더 엘리아스의 Bonefire이었습니다. Hit me up. 전화해. 모든 규칙은 깨버리고 그저 모닥불 앞에서 춤추고 나무그네 타고 노래를 부르자 말하는 이 노래는 노르웨이와 확실히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섬도 많고 빙하도 많고 산지도 많은 그런 나라예요. 빙하 수가 1700여 개나 되고 섬이 23만 9천여 개? 우와. 그리고 산지가 국토의 72%라고 합니다. 특히 노르웨이에 특별한 지형이 있는데 피오르가 유명한데요. 빙하 침식으로 만들어진 협곡이에요. 유명한 피어로드로는 속내 피어로드가 가장 유명한데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만을 가리키는데 속내 피어로드를 보면은 노르웨이의 도시 베르겐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코스라고 해요. 크루즈 타면은 제일 가까이에서 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도착해서 표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대부분은 노르웨이 이너 너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간답니다. 노르웨이 여행이 중심인 해외 여행객이라면 최적의 선택은 이너 너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국적인 환경을 접하면 갑자기 시야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죠. 일상에서 우리는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생활하게 되는데 넓은 자연에 나가서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되면 원시안이 크게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시안과 원시안.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트인다는 거예요. 마치 동네 산에 올라가서 산책할 때는 그냥 나무나 꽃이나 풀 같은 것만 보다가 새로운 산에 가면 숲 전체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처럼요. 나무보다 숲을 보고 내 눈앞의 이익보다 내 삶 전체를 보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온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는 또 자연현상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그리고 아예 해가 뜨지 않는 극야현상,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찬란한 오로라 현상 같은 그런 거죠. 노르웨이가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어느 지역인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날씨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자연으로 도피하고 싶죠.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또 오면 다음에는 조금 더 먼 곳의 산을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있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자만이 아니라 예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에게, 남의 시선이 두려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인 것 같아서요. 듣고 싶습니다. 노래 제목은 미스 코리아, 이효리가 부릅니다. 유리 거울 속 저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많은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자고 나면 사라지는 그깟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사라지는 그깟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Because I'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m a Miss Korea. 사람들의 시선 그리 중요한가요? 망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넌 미스 코리아.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걸,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보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걸과 보이예요. 노르웨이는 걸도 보이도,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모두 군대를 간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징병 대상이죠.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쉽게 용인되고 있어서 사실상은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신체 검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군대 가는 것에 반항심이 없는 이유는 보통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급과 처우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는 정치인 등 사회 전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해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남녀 평등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일까요? 2017년에 노르웨이 행복지수는 세계 1위였어요. 작년에 세계 행복지수 상위권 5위까지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지만 그 중에서 노르웨이는 7위로 내려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이긴 한 거죠. 코로나 이후 경제적 문제들로 세대 격차에 따른 하강이 좀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 해도 7.302라는 수치의 노르웨이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인 거죠. 노르웨이 복지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노르웨이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바다에서 석유가 나고 또 천연가스도 나는 나라예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인광석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자원으로 번 돈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돈을 굴리는데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유명해요. 세계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진 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자원이 고갈이 되더라도 이 펀드만 있어도 엄청난 재산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나라가 돈이 많은데도 국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은 적지 않습니다. 꽤 높아요. 결국 노르웨이는 엄청난 펀드 이익과 자원 이익, 거기다가 세금까지 확보한 정말 부자인 나라인 거죠. 인광석은 2018년에 발견했는데요. 전 세계가 100년간이나 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래요. 4차 산업에 필요한 배터리, 태양전지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농사에서 쓰는
비료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여러 가지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이렇게 나라의 노후에 대비하고 있는 준비성이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반면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물가만 비교해도 노르웨이가 훨씬 비싸다고 해요. 이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전기차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석유하고 가스 생산국 나라인데 의외로 노르웨이는 환경 보전에 정말 진심인 나라여서 작년에 이미 신차의 94%가 전기차라고 해요. 올해 202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될 계획이라고 하니 곧 노르웨이 신차는 전부 다 전기차가 100% 차지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노르웨이 전체 자동차 중에 80%가 전기차가 될 거래요. 노르웨이가 이렇게 전기차 도입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전기차 도입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노르웨이는 우리 한국 영토의 거의 4배인데 인구는 굉장히 적은 10분의 1 수준이라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나라예요.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면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크고 가격도 싸고 또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전기차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 집에서 충전하고 다니기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정부 지원으로 전기차 구입이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좀 뒷걸음질 중인 편이죠. 그것과는 좀 비교되는 소식이네요.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는 세계 최다 수준이에요. 충전기 설비가 이렇게 세계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보조금, 충전시설, 배터리 안전, 고장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안전성 문제가 구입을 망설이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아무튼 얼른 환경 중심 국가가 되면 좋겠네요. 노르웨이의 또 특이한 점으로는요, 관광 얘기가 있어요. 노르웨이는 자국의 관광 유치를 위해 큰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자국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 관광객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처들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미 입국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에게는 제한을 주거나 관광지 홍보를 줄이는 등 관광을 권장하는 나라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광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노르웨이 국민들의 자연사랑도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르웨이 가수 중에 올해 3번째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2월 달에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가수의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정 같은 목소리, 몽환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 가수죠. 겨울왕국 삽입곡입니다. 엘사가 정령의 부름 앞에 자신의 지금의 생활을 지킬 건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날 건지 고뇌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숨겨진 세상, Into the Unknown, 오로라가 불러줍니다. Hear you, but I wo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1,000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 which I wish would go away. You're not a voic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If I heard you, I'm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Or are you someone out there who's a little bit like me, who knows deep down I'm not where I am really meant to be? Every day'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a part of me that long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Yeah, are you out there? Can you feel me? Can you show me?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오로라의 Into the Unknown 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노르웨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음식으로는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과 산지에서 잡은 산짐승 요리, 옛날엔 그랬겠죠? 산짐승이었겠죠. 그리고 우유와 치즈가 있어요. 연어나 양고기는 우리도 먹고 있지만 사슴고기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신선한 연어구이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치즈, 브라운 치즈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사슴고기는 미트볼 형태만 좀 반 개 정도 살짝 맛만 볼까요? 아, 모르겠어요. 왠지 사슴은 좀 안 먹고 싶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니까 베리를 얹은 빵, 디저트로 꼭 먹어야겠어요. 대표적인 요리들, 여러 모르는 이름들, 먹어봐야 맛을 알 텐데, 먹어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서울에 있는 노르웨이 식당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력의 마지막 달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하시는 사업들, 일들, 그 중에 슬픈 일, 아픈 일, 눈물 나는 일 있으셨나요? 에잇,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렇게 믿고 새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일기, 캔디맨이 불러줍니다.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래 그렇게 믿을래. 아주 많은 슬픔들 중에 하나 견뎠다고 조금씩 지울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란 말씀 같은 거 잊을 수 있어.
캔디맨의 일기였습니다. 노르웨이 문학으로 가보면요. 비에른손, 제이리, 알렉산더 켈란, 그리고 헨리 깁센이 있어요. 헨리 깁센은 사실주의 문학으로 대표작은 인형의 집입니다. 인형의 집 줄거리 한번 살짝 짚어보면요. 세 아이의 엄마 노라가 있어요. 노라는 변호사인 남편이 아파서 요양을 해야 하자 남편을 위해서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범법을 하는 거죠. 노라의 남편은 이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은행장이 돼요. 그런데 남편이 노라가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그 고리대금업자를 해고해버려요. 고리대금업자는 화가 나서 노라의 비리를 남편에게 알리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노라 때문에 자기가 파멸할 위기에 처했었다며 노라를 매우 경멸하게 돼요. 한편 노라의 오래된 절친인 친구가 노라를 딱하게 생각해서 고리대금업자를 설득해서 더 이상 협박하지 않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도 차용증도 모두 남편에게 다시 보내주게 되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다시 태도를 돌변해서 노라에게 사랑을 속삭여요. 노라는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그동안 부르지 않고 작은 종달새 또는 다람쥐로 부르던 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순종하는 동물처럼 여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라는 아내로도 어머니로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가족을 떠나게 돼요. 이 소설은 근대적 여성의 자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소설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왔던 소설이죠. 노라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 속편들이 있긴 하지만요. 집 나간 노라의 뒷이야기는 시대마다 계속 달라지겠죠. 노르웨이는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노벨 수상작 중에 노벨 문학상 같은 것들은 다 스웨덴에서 하지만 노벨 평화상만은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한답니다. 처음에 노벨 재단이 설립되었을 그 시기에는 스웨덴이랑 노르웨이가 하나로 합병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노벨 평화상 센터랑 노벨 위원회가 있어요. 그림으로 가볼까요? 그림, 화가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절규를 그린 에드바르 뭉크가 있습니다. 뭉크는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화가인데요. 표현주의 화가예요. 당시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불안, 고독 등을 표현했어요. 뭉크는 어릴 때 겪은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그런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의 독특한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작품도 있기는 해요. 바다 위에 떠올라 찬란히 비치는 태양 그림인데요. 그림 안에는 태양을 보며 누워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그림은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을 앓다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장시간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죠. 마침 태양을 그린 그때는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그림은 뭉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밝은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뭉크의 자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위트 있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남진이 불러줍니다. 아가씨 잠깐만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숨이 차 못 뛰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법도 알거든 밤거리 찬란한 불빛이 외면한다 해도 내 인생 내 청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 베이비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야 심장은 아직 쿵쾅 영원한 내 사랑 오직 너인걸 저 하늘 불타는 태양이 꺼져버린다 해도 내 사랑 내 여인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널 향한 심장은 아직도 터질 듯 뛰는데 세월을 비껴간 내 청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였습니다. 북유럽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법칙이 있어요. 안테의 법칙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라는 안테의 법칙은 보통 사람들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 그의 소설 도망자에서 나오는 가상의 마을에서 처음 등장하는 법칙인데요. 북유럽의 생활관을 알게 해주는 10가지 법칙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테의 법칙은 다음과 같아요. 안테의 법칙 1.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2.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3.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4.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5.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6.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7.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누구든 다른 이보다 더 특별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10개의 규칙인 거죠.
겸손의 법칙, 겸양의 법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호 존중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말이 제일 합당해 보이긴 해요. 물론 안태 법칙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모두의 행복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구상에서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나라에서는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런 안태의 법칙을 만들기도 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태의 법칙에는 서로를 거스르는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얘기 한 개 더 하면은요.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라는 거예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길고 얇고 가벼운 스키인데요. 노르웨이 국민 스포츠예요. 평평한 산지형에서 숲속에서 그리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모두 번갈아 가는 코스로 다양한 트레일을 즐길 수 있고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대부분 정해진 트랙을 타는 그런 스키예요. 노르웨이 사람은 스키를 다리에 달고 태어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3살부터 즐기는 스포츠랍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생활하는 것을 무척 동경한다고 해요. 그린과 화이트의 자연 풍경으로 둘러싸인 노르웨이는 정적이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꿈꿀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북유럽에 안태의 법칙이 있듯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의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정이 있는 삶이겠죠? 라디오 듣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만들어 볼까요? 몇몇 사람에게 라디오 좋아하는 이유 물어봤어요. 그중 마음을 움직인 현답들이 있었는데요. 라디오는 한마디로 우연히 마주치는 기적 같은 만남이다.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도 내 이야기로 바꿔 듣는 능력을 키워준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끄덕일 수 있는 포용력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라도 어떤 얘기라도 나와 연관되는 세상살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라디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진 답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라디오 들을 때 호불호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노래도 이야기도 다 내 노래인 듯, 다 내 얘기인 듯 공통점을 찾아서 기쁘게 행복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음력으로 지난해 마무리하시거나 양력으로 새해 멋진 계획을 하시는 보람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wins all.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도 많죠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상상